뉴스탑10이 선정한 상위권 소식 1위입니다. 콩가루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은, 그리고 근신이라고요. 김기춘을 향한 정조진, 이 누구 말인지를 좀 집중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누구 말인지는 저희 옆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 얘기인데요. 한번 저희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박지만 이지 회장의 얘기를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청와대 얘기입니다. 내일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3년차 신년 기자회견에 모든 관심 쏠리는 거 당연합니다. 바로 이 이틀 전 청와대 항명 파문이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기 때문인데, 청와대가 새신 내용을 어떤 내용을 담을지도 관건입니다. 조수진 차장. 네. 지난해는 통일, 경제, 이 혁신 아니었습니까? 올해는 근데 좀 상황이 많이 달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래는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주 대부분의 상당 시간을 할애해서 담을 내용이 역시 바로 통일, 그리고 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면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신년사를 통해서 올해가 분단 70주년이기 때문에 통일 대박의 해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 김정은이 우리에게 이런 제안을 했죠. 어떤 남한 정부의 상황이 변한다면, 이런 전제를 달기는 했습니다만, 남북 정상회담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어떤 구상을 밝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어떤 언급을 내놓을까, 여기에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주 금요일 날 돌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김영한 민정수석이 국회에 나갈 수 없다, 민정수석이 나가지 않는 것은 관례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사표를 던져서 지금 청와대 항명 사태다, 초유의 항명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할지, 아울러서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 쇄신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밝힐지, 이것이 더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럼요. 어쨌든 민정수석 자리는 지금 비어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소폭이든 대폭이든 인적 쇄신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네, 바로 이 청와대의 인적 쇄신, 이 주체가 바로 이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인데요. 김기춘 실장의 경우에는 이번 신년에 직원들에게 다짐도 했습니다. 충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까지는 불충을 했다. 그리고 이것을 아주 이례적으로, 한 번도 이런 아마 전례가 없었을 겁니다. 임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이 직원들에 대한 당부를 기자들에게 직접 브리핑까지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상황에서도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올해도 보조할 거다, 흔들림이 없을 거다, 이런 관측이 나왔었는데요. 바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바로 아래에 있는 민정수석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로 좀 와야겠다 하는 데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기를 들고 그만뒀기 때문에 김기춘 실장 더 이상 영이 서질 않는다. 이래서 청와대가 되겠느냐. 김기춘 비서실장의 이 거취 문제부터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인적 쇄신의 폭이 대단히 커질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께 이걸 여쭤볼게요. 지금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예전에 국회 출석하는 전례가 없다고 사표를 던졌는데, 이게 진짜 속내가 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기춘 비서실장은 해임을 건의했는데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봐야 될까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도 해임을 해야지 왜 이거를 사표를 처리하냐, 왜 사직을 받아주냐를 얘기를 하니까 청와대 관계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정부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임밖에 없다, 해임도 안 되고 파면도 안 된다, 사표 처리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어제 국회에서 그제죠. 김기춘 실장이 해임 건의한다라고 했을 때 왜 파면하지 않느냐라고 야당 의원이 물으니 김기춘 실장이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해임은 가능하나 파면은 안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해임이 정무직 공무원의 대통령 정무수석에 대해서, 민정수석에 대해서 가능하냐 안 가느냐에 대해서 김기춘 실장이 그날 했던 말, 그리고 오늘 청와대 관계자가 했단 말이 바뀌고 있어요. 틀리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지금 예전에 조홍천 씨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유진용 장관도 그렇고, 청와대, 그다음에 내각에서 나간 사람들, 안 좋게 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모양이 끝이 안 좋았거든요. 계속 청와대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뒤에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 아마 청와대 입장에서 이 김영한 민정수석에 대해서 해임을 하는 것보다는 사표를 수리해서 빨리 조기에 사건을 종결시키는 게 낫겠다, 아마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짐작을 해봅니다. 그렇게 볼 수 있군요. 김영한 전 수석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조수진 차장. 네. 평소 성품과 이게 사실
큰 틀에서 바뀌지 않은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왜 그러면은 민정수석이 이런 데 대해서 사표를 던졌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의아해 하실 텐데요. 그렇죠. 예. 이 김영한 전 수석을 잘 아는 검찰 전형직 그 간부들에 따르면 이 김영한 전 수석의 성격만으로 국한시켜 보면 아주 가능한 얘기다. 이런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고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그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행동하는 분이라는 거죠. 김영한 수석 같은 경우에 이제 대구지검의 그 부장검사로 근무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총장이 야 어느 집에 가서 좀 회식을 하면 좋겠다. 이러니까 김영한 당시 부장검사가 나는 못 간다. 그 집은 이 가격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값이 너무 비싸다. 그런 집을 가서는 안 된다. 가격 대비 성능이 없다. 네, 저는 그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겠다. 네, 이랬던 일화가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원칙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으면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민정수석이란 자리는 검찰로 보면 검찰총장과 같은 자리입니다. 검찰총장인 움직이는 수사 사건을 관장하는 분이고 민정수석 역시 어떤 공직기강이라든지 감찰이라든지 움직이는 상황에 대한 거죠. 그래서 검찰총장이 국회에 나가지 않고 법무부 장관이 나가는 것, 또 민정수석 대신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무의 어떤 최고위직으로 국회에 출석을 하고 있는 것, 이런 점으로 봤을 때 김영한 전 수석은 나는 못 나간다. 계속 이렇게 해서 버텼을 가능성이 높고 어떻게 보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원망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어떤 문제가 됐던 사안, 문건에 등장하는 정윤회 씨. 정윤회 씨는 물론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만 그 청와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위로 불리는 그 이재만 정무비서관이라든지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이 사람들이 나가야 어떻게 보면 의혹의 실마리를 추궁도 하고 답변도 할 수 있을 텐데 정호성이라든지 이런 부비서관을 제외하고 갑작스럽게 민정수석 나와라. 여야가 이렇게 그 합의를 하니까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민정수석 대신에 다른 사람을 부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나오라고 하겠다. 이렇게 흔쾌하게 민정수석 나와라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자신이 근무하지 않았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담감, 네, 이런 것도 작용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 회식 에피소드를 들으니까 확실히 어떤 사람인지는 짐작이 되는데 이도영 차장에게 이걸 질문드릴게요. 강직 좋고 FM도 좋은데 이 후폭풍을 민정수석이 전혀 예측하지 못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면 이거 다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이 조직 논리에서 안 맞는 걸 왜 했다고 보십니까? 참 이거 본인의 마음을 뭐 100%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딱 부러지게 대답드리기 쉽지 않은데요. 그렇게 개인적인 소신이 뚜렷하면 조직 생활을 하지 않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한 거다. 그럼요. 조직 생활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최고 권력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청와대 핵심 비서관으로 근무를 하면서 이 전체적으로 어쨌든 본인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더라도 국회가 결정을 했고 청와대 비서실장이 결정을 한 사안에 대해서 사표로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 이것은 맞지 않는 행동이죠. 시민단체 대표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청와대에 대해서 비판하고 자기 개인적인 소신 얼마든지 드러내도 괜찮겠지만 청와대 핵심 비서관이라고 했다면 이런 것은 그에 걸맞는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에 걸맞지 않는 행동이었다.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리를 던진 김영한 전 수석 어떻게 지낼지도 궁금한데 김민지 기자. 네. 채널A 취재팀이 김 전 수석의 집을 한번 다녀왔다면서요. 저희 취재진이 오늘 오전 그 김 전 수석의 강남 자택을 찾았는데요. 예. 초인종을 누르니까 좀 나이가 든 한 여성분의 목소리, 한 7, 80대로 보이는 여성분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누구시냐고 물으니까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아마 주변 지인들과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아무래도 김 전 수석의 어머니가 아닐지 싶고요. 정확한 뭐 이제 집에 없다, 김 전 수석 집에 없다 하면서 정확한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어쨌든 여러 논란의 중심인 이 김기춘 실장이 지난주에 이거 말고 또 얘기한 게 있습니다. 국회에서 박지만 이지 회장에게 자중하라고 말을 했다는데 박지만 회장이 이에 대해 발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기춘 실장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중하라고 할 정도의 행동을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박지만 회장도 앞으로 근신하라고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이도영 차장. 네. 이 근신이란 단어에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인데 근신이란 단어에
박지만 회장이 발끈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박지만 이지 회장은 이 변호인을 통해서 내가 근신할 만한 행동을 하지도 않았고 청와대로부터 그러한 연락, 통보, 일체 받은 것이 없다라면서 김기춘 비서실장의 발언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보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로부터 근신하라는 말은 듣지 못했다. 근신할 만한 일을 한 적도 없다. 근신할 사람은 따로 있는 건 아니냐는 얘기. 조수진 차장. 네. 이 따로 누굽니까? 예, 근신을 하도록 조치했다라고 한 분을 겨냥했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맞불을 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야말로 근신해야 된다. 이런 발언인데요. 이게 문제는 이 근신하라. 이 전제는 잘못이 있어야 근신하라. 이 주문이 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에서 근신하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 이것은 박지만 회장이 잘못한 일이 있다. 이것이 바로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박지만 회장은 발끈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럼 박지만 회장의 근신 발언을 발끈한 건 뭐 상당히 상식적인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잘못을 했다라는 어떤 거를 시인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 네. 근신이라는 건 어쨌든 본인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좀 더 이제 자중하겠다, 좀 이제 심사숙고해서 시간을 갖겠다라는 얘기인데 김태현 변호사님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박지만 그 회장이 검찰 나올 때 모습이 정윤회 씨 출두할 때 모습은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내는 알 수 없으나 박지만 회장의 어떤 스탠스는 나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누나인 박 대통령에게 해가 되니까 나는 최대한 참겠다, 최대한 낮은 선을 유지하겠다라고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데 청와대 쪽에 나오는 얘기는 지금 뭐 조응천 비서관부터 박지만 회장과의 관련선들 얘기가 나오고 하니 박지만 회장으로서는 사실 받아들이기가 쉽진 않겠죠. 그래서 저렇게 왜 가만히 있는 나를 건드리라고 해? 청와대에 있는 너희들이나 잘해. 이게 박지만 회장의 현재 어떤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이 김기춘 실장과 이 박지만 회장의 근신 파문부터 해서 내일 있을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회견까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